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가치주권 애국민중의 투쟁을 전 세계에 걸쳐 다루고 있는 백모 세뇌탈출입니다. 우선 자율구독료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계속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꾸준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미국의 그 GSL 복합체 글로벌리스트 스왑프 깨좌좀, 그래서 글로벌리스트에서 G, 스왑프에서 S, 깨좌좀, 레프트에서 L, 그래서 GSL 복합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미국의 지금 GSL 복합체 거의 광분 상태입니다. 이제 경찰을 철폐하라라는 소리까지 메이저 방송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MSNBC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찰은 철폐해야만 한다. 쇼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히 경찰이 시민을 사살하냐. 이 쇼빈 재판이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다뤘지만 데릭 쇼빈이죠. 이게 그 미니애나폴리스에서 그 흑인 조지 플로이드 무릎으로 눌러가지고 숨지게 만든 사람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재판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면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까지 있는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 본인이 반항을 했고 또한 본인이 혈액 1mg당 11 나노그램의 마약이 검출이 됐어요. 부검을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이제 마약 과다 복용 상태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중요한 범죄, 그 $20 위조 지폐를 유포한 혐의로 지금 그 경찰에 체포된 상태였었고 그때가. 그 다음에 같이 동승자가 또 마약상이고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증언이 본인이 반항을 했기 때문에 경찰 매뉴얼대로 무릎으로 뒷목을 누른 것 자체는 맞다. 그럼 이제 뒷목을 누른 그 힘이 그 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그 힘을 훨씬 벗어나서 눌렀냐? 아니라고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마약 과다 복용 상태랑 상호작용을 해서 이 사람이 숨진 거 아니냐 이렇게 결국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3 나노밀리그램 정도에서도 숨지는 사건이 있는데 이 사람이 11 나노밀리그램이었습니다. 자, CNN은 뭐라고 또 얘기하냐. 미국 경찰은 멍청하고 위험한 존재이다. 게다가 인종차별을 자행한다. 경찰 때리기를 넘어서 경찰을 이제 철폐하자 이러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GSL 복합체가 이제 국경 철폐도 아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국토안보부 요직에 국경 해체 도라이들을 대폭 배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 매그너스, 멘도자 제도 이런 사람들을 국토안보부 요직에 배치를 했는데요. 줄줄이 이렇습니다. 예로 2명만 들은 것뿐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AP통신은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매그너스는 트럼프 시절 강력한 불법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했던 인물이다. 제도우는 국토안보부의 불법 이민, 합법 이민 정책에 대해 매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시민단체 국토안보부 감시 여기 출신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개념으로 치면 완전히 또라이 좌빨들을 막 국토안보부에 이제 그 요직에다가 들여놓는 거예요. 간첩 출신을 국정원에 들여놓는 거랑 똑같겠죠. 우리로 보면. 국경을 해체하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건. 이 와중에서 텍사스와 미주리 주는 바이든을 고소했습니다. 고소의 요지는 뭐냐면 트럼프 시절엔 이 멕시코 쪽에서 이제 넘어오려는 사람들을 멕시코 쪽에 남겨둔 상태에서 심사를 해서 대부분 돌려보냈거든요. 이걸 Remain in Mexico, RIM이라고 보통 줄여서 말합니다. 이 정책의 공식 명칭은 입국 보호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Migration Protection Protocol, 그러니까 입국 보호 프로토콜인데 지금 바이든은 이거를 안 하고 일단 받아준 다음 대충 다 풀어주는 미국 국내로 이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국경주인 텍사스나 미주리 같은 데 살아날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너 다시 트럼프 때의 MPP 정책,
즉 Remain in Mexico 정책으로 돌아가라. 이게 이제 고소의 요지입니다. 뭐 이게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도 요새 아주 그 활동이 활발합니다. 트럼프는 이제 그 바이든 정부 산하에 그러니까 FDA와 CDC 즉 식품 안전 쪽하고 식품의약안전청, 식약청하고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가 최근에 얀센 백신, 즉 존슨앤존슨 백신, 이게 이제 개발사는 얀센이고 전체를 이제 그 통과해서 나가고 있는 사업 주체는 존슨앤존슨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얀센 백신의 접종을 일단 중지해라라고 최근에 결정을 했어요. 이 결정에 대해서 트럼프가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얀센 백신은 미국에서는 지난 2월 말인가에 FDA 승인이 났었죠. 이 백신은 굉장히 좋은 그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1회 접종이고요. 냉장온도 상태에서 보관이 되고요. 이제까지 나온 백신 중 최상에 해당한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백신의 부작용이 좀 불거졌습니다. 이 혈소판이 부족한 사람 중에 간혹 혈전 증상, 클러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700만 명이 접종을 받았는데요. 그중에 다 여성이에요. 6명의 여성분들이 이 혈전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이 안 되는 거죠, 확률로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또 사망하신 분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거를 접종 중지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맹비난을 했습니다. 첫째, 이는 황당한 조치다. 이는 정치적 목적이 있거나 혹은 화이자를 너무 좋아해서 나온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때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질질 끌려는 그런 정치적 동기. 코로나 팬데믹을 질질 끌면 국민을 제어할 수 있으니까. 자, 지금 미국은 하루에 잠깐만 얼마 200만 명 일단 모데나 화이자만 가지고도 200만 명 정도 되고 요번에 얀센이 만약에 괜찮았으면 거기에 한 200만 명이 추가됐을 거예요. 더. 미국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중 하나인 이 얀센 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이제 맹비난을 했는데 만약에 이 기준을 지금 문재인 586 정부의 행태에 적용하면 우리는 뭐 비난 정도가 아니라 잡아 죽이겠다고 나서야 될 처지예요. 일단 아시다시피 보사부의 뭐 식약정책국장인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백머시기 국장인가 그렇죠. 이 사람이 핵심 간부가 작년 9월 달에 뭐라 그랬어요. 작년 9월이라 그래봐야 7개월 전이에요. 이 사람 뭐라 그랬냐. 중국산 백신 좋아요. 시노팜 좋습니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취지로 말을 했어요. 아니 대한민국의 식약청 국장이 특정 회사의 특정 브랜드까지 이야기하면서 중국을 찬양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중국으로 이민 가기 바랍니다. 그렇게 좋은 백신 많이 받으시고 전부 가족들도 다 시노팜 백신 받으시고 중국 이민 가길 바라고요. 또 작년 11월 중순인가 11월 말에 보건복지부 보복부 장관은 국회에서 뭐라 그랬냐 이런 취지예요. 여러 가지 백신이 있는데 가격이 내릴 때까지 좀 추이를 보면서 서두르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세뇌 탈출해서 좀 뭐라 그랬죠. 왜냐면 이게 보통 한 5불 이내거든요. 뭐 1불에서 뭐 나라마다 좀 가격 정책을 달리해서 받는 것 같아요. 뭐 1, 2불에서 한 3, 4불인데 그거가 가격이 뭐 2달러 내려가 봐야 3천만 명, 6천만 달러 절약하고 5천만 명이면 1억 달러 절약하는 거예요. 즉 국가 경제가 뭐 절반 이상 이렇게 스톱 상태 비슷한 상태인데 하루하루 그 경제 손실을 생각을 하면 그거 뭐 한 1억 달러, 1200억은 정말 껌값이거든요. 그런데 태어나가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시 말해서 이 문재인 586 정부는 선진국 첨단 백신 도입을 회피했거나 혐오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자들이야말로 코로나 독재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 코로나 독재 상황이 하루라도 더 연장되기를 정말 앙망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그래서 한국이 뭐 세계 거의 꼴찌 수준이죠. 지금 백신 접종률이 아마 팔레스타인 정도 수준이고 르완다보다 좀 낮을 겁니다. 저희가.
일본은 좀 사정이 달라요. 일본도 백신 접종률이 낮은데 일본은 최첨단 화이자 백신 1억 명 투입분, 그러니까 5천만 명 투입분을 이미 확보를 해놓고 일본 사람들은 후쿠시마 원전에서도 보이듯이 매뉴얼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굼뜨게 움직여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퍽 그렇게 불거진 게 매뉴얼에 없는 근본적인 비상 상황이 펼쳐지니까 대응을 못해서 그렇게 불거졌던 거거든요. 후쿠시마 원전이.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야, 우리 백신이면 일본 내부에서 안전성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은 안전성 테스트를 하느라고 1억 명분을 받아놓고도 안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아예 확보를 안 한 거예요. 아예.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자, 이 와중에서 미국은 이제 싸움이 제대로 붙어서 22개 주의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아주 그 꼼수를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때 22개 주는 전부 공화당 쪽 검찰총장이에요. 이게 이제 민주당이 무슨 꼼수를 피고 있냐면은 주가 되면은 상원 의원이 2명이 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워싱턴 DC하고 푸에르토리코를 주로 승격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워싱턴 DC와 푸에르토리코가 민주당 성향이거든요. 아주 강력한 민주당 성향이어서 그걸 주로 승격을 시키면 상원 의원이 민주당이 4명이 증가가 되죠. 지금 상원 의원이 전체가 뭐 100명인가 되는데 104명으로 만드는 그렇게 해서 4명을 민주당이 가져가면 상원은 안 놓칠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꼼수를 쓰고 DC를 주로 승격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헌법이랑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21개 주 공화당 쪽 검찰총장들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DC는 법률 개정으로 주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헌법 수정에 의해서만 주가 된다. 헌법 수정 없이 DC를 법률에 의해서 주로 만들려고 하면 우리는 미국 헌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의회는 DC를 주로 승격시킬 권한도 DC를 축소시킬 권한도 없다. 이 DC가 수도로 헌법에 아마 규정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가 아닌 걸로 규정돼 있단 말이에요. 수도이자 주로 만들려면 헌법을 고쳐야 된다. 법률 갖고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민주당이 DC를 주로 승격도 아니죠. 변화시키려고 주로 변화시키려고 만지작거리는 법률안이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그냥 DC를 주로 만드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가만히 헌법을 보니까 DC가 이게 주가 아니라 수도로 규정돼 있단 말이에요. 캐피탈로. 오케이. 그러면은 DC에 백악관 무슨 국회의사당 머니먼트 있는데 요거 일대만 다시 DC로 딱 DC를 거기로 좁혀서 그러니까 몇 개 주요 정부 건물이 몰려 있는 지역만 DC로 좁히고 나머지 지역을 스테이트 오브 워싱턴 더글라스 커먼웰스라고 주로 만들겠다는. 그러니까 DC를 축소한다는 게 그 뜻입니다. DC를 축소해 놓고 나머지 지역을 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별놈의 꼼수를 지금 다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시다시피 미국이 그냥 하나의 미국이 아닙니다. 하나는 미국을 약화시키고 해체하고 작사를 내자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GSL 복합체고요. 거기에 빅텍, 빅머니, 민주당, 극좌파,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워싱턴 스왑프 다 디글디글 몰려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미국을 현대문명을 섬기는 인류 보편의 현대문명을 선도에 나서서 섬겨가는 그런 예외적 소명을 띤 주권국가로 강화시키자라는 마가, 트럼프, 공화당 동맹. 우리 용어로 치면 그것에 전 세계적 세계 다른 나라의 그런 비슷한 원칙, 현대문명을 섬기는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를 섬기는 주권국가라는 그런 원칙을 세계 다른 나라에 적용을 하면 그건 VOS,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 가치지향 주권국가. 그쪽으로 가는 이 두 개가 지금 정치 내전이 살벌합니다. 제가 이 세뇌 탈출에서 이게 미국이 하나가 아닙니다. 미국이 둘로 갈라져서 정치 내전이 살벌하고 이건 전 세계적 구도고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옆구리에 또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라는 아주 흉악한 하나의 또 그 힘의
파워 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3파전입니다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거죠.